교과서 87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지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 지도를 보면은요. 우선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름이 나와 있는 거 보이나요? 네, 여기는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고연문은 여기 보이듯이 오궐성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오궐성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건모잠은 한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 쪽으로 가서 흑지상지가 임손성, 복신과 도침이 주류성.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 봐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 있죠. 안승입니다. 안승은 여러분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이니까 고구려인데 여기 위치가 좀 어때요? 고연무랑 건모잠은 다 옛 고구려 땅이죠. 흑지상지와 복신도침도 옛 백제 땅입니다. 근데 안승은 금마저예요. 금마저. 여기 오늘날 익산 쪽, 전라도 쪽이거든요. 여기는 옛 백제 땅이죠. 고구려 땅이 아니라. 약간 특이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백제가 먼저 멸망했나요? 고구려가 먼저 멸망했나요? 백제가 먼저 멸망을 하고 8년 정도의 시간 뒤쯤에 고구려가 멸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백제가 멸망했을 당시에 신라와 당나라의 관계와 고구려가 멸망했을 당시 신라와 당나라의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약간 변화가 있다라는 걸까요? 네, 약간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제가 멸망했을 당시에 백제 부흥운동까지만 하더라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은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을 이제 철저히 제압을 했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 마지막 남았던 고구려가 이제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시기에는 신라와 당의 관계가 약간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안승,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끈 이 안승을 누가 지원해 줬냐면 신라가 지원해 줬어요. 신라가 지원해서 여기서 누구랑 싸우게 한 걸까요? 당나라랑 싸우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나당 연합이 아니라 이제 무슨 시기가 되느냐? 나당 전쟁 시기로 이제 변화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되는지는 이제 학습지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4번 나당 전쟁과 신라의 삼국통일. 이제 나당 연합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자, 1번 나당 전쟁과 통일입니다. 자, 원인을 보겠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까지 멸망하고 나니까 원래 처음에 약속은 무슨 강을 기준으로 해요? 대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당이 가지지만 남쪽은 신라에게 넘기기로 했죠. 근데 이제 당나라가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백제와 심지어 신라까지 한반도 전체를 내가 다 먹겠다, 지배하겠다라는 욕심, 야심을 표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러나게 된 결과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 멸망했으니까 이제 옛 땅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멀쩡히 있는 신라의 어느 나라의 통치기구일까요? 네, 당나라의 통치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일종의 행정구역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웅진이란 말 보이죠? 여긴 어디일까요? 웅진이니까. 네, 백제 옛 땅의 웅진도독부. 여기 계림이란 말 보이나요? 여러분, 계림? 계림은 어디일까요? 네, 신라입니다. 그래서 신라 땅의 계림도독부를 하고 그 책임자로 신라 왕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거예요. 미국에서는 여러분 주로 나누죠. 무슨 주, 뭐 하와이주, 뉴욕주 이런 식으로 주를 하죠. 이거인 겁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야, 너희 대한민국 주로 들어와라. 너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주를 책임진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너희 우리 미국으로 들어와라 라는 소리죠. 이것도 마찬가지. 너희 신라의 독립성을 자주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 신라는 이제 당의 소속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군데 남은 데 어디 있을까요? 네, 고구려죠. 고구려 쪽도 무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안동 도호부를 설치합니다. 이 도독부, 도호부 약간 달라요. 여기가 좀 더 규모가 큰 걸 말해요. 하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이 도독부, 도호부는 당나라의 행정구역을 뜻하는 명칭입니다. 당나라가 자기네 땅으로 여기겠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다른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눈치채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개해 보세요. 네,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합니다.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던 안승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사비성, 백제 사비성에서 당나라 군대를 쫓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신라가 육군은 매소성 싸움에서 이깁니다. 육지에서는 매소성 싸움으로 이겨요.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를 한반도 남부에서 쫓아내려면은 바다에서도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벌포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이제 해군인 거죠. 기벌포 싸움에서 이제 대승을 거두면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당나라 군대를 이제 모두 초출하는데 성공을 하는 겁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이에요. 하지만 한계. 우승강을 기점으로 대동강 이남 지역에 한정된 통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당나라 군대를 한반도에서 쫓아내는 데는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계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우선 한계점은 혼자 한 게 아니라 외세인 당을 끌어들였습니다. 당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동강 이북의 옛 고구려 땅은 상실된 상황이에요. 자, 의의를 보겠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을 끌어들였어요. 언제? 네, 나당 전쟁 때는 백제 유민과 고구려 유민의 협력으로 이뤘기 때문에 이것만 따지면은 중국으로부터는 자주성을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쪽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자주적이 아니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즉 나당 연합 부분은 자주적이지 않지만 나당 전쟁 부분은 자주적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이고, 그래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이때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삼국은 별도의 국가라고 삼국시대 사람들은 각각 생각을 했을 겁니다. 워낙 싸움도 많이 했었고요. 자, 근데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의 기반을 형성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아래 OX 문제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한번 멈추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답을 확인하세요. 자, 1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연개소문의 정변 직후부터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였다. 자, 여러분 연개소문은 정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시작했습니다. 이 권력 다툼 내분이 일어난 건 연개소문이 언제? 정변 직후가 아니라 연개소문이 죽고 난 다음 사후에 아들들에 의해서 내부 분열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잘못된 거고. 자, 이번에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운동은 지배층 분열 때문에 실패하였다. 예, 이건 맞습니다. 어느 나라를 끌고 와도 다 이 지문에는 맞는 거죠. 자, 3번에 신라와 당 사이의 안시성 싸움, 매소성 싸움, 기벌포 싸움에서 신라가 승리하였다. 자, 엑스맨이 한 명 있죠. 이 안시성 싸움은 당은 맞지만 신라가 아니라 어디예요? 예, 고구려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신라의 삼국통일은 대동강 이남에 국한된 불안정한 통일이었다.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신라 통일은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이다. 예, 최초의 통일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8페이지 그 뒷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다음은 신라 삼국통일에 대한 산만된 평가이다 라고 해서 이제 남학생이 얘기하고 있고 여학생이 얘기하고 있죠. 자, 볼게요. 다른 종족, 여기서 말하는 다른 종족은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네, 당나라죠.
다른 종족을 끌어들여 같은 종족, 여기서 같은 종족은 어느 나라를 말할까요? 네, 백제와 고구려를 말하는 거죠. 같은 종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도적을 불러들여 비유를 들고 있네요. 형제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거 누구의 의견입니까? 네, 우리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라는 분이 쓰신 독사실록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네, 민족주의 역사학자거든요.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외세를 끌어들이는 걸 상당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외세인 당의 도움을 얻어 같은 민족인 백제와 신라를 멸망시키고 고구려의 영토를 그 이후에 잃어버린 것은 안타깝다. 신라 삼국통일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이쪽은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크네요. 자, 그 다음에 신라가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하여 잠시도 편안한 때가 없었다. 이 두 나라는 어디예요? 예, 백제와 고구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의 군대를 빌려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고 상황이 안정되었다. 이제 통일이 되니까 삼국 계속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이제 통일이 되니까 그때보다는 싸움이 없겠죠. 전쟁이 크게 일어날 일은 이제 위험성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정됐다라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예요? 누구예요? 네, 삼국사기입니다. 고려시대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거죠.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고려시대 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권력 있을 만큼 있습니다. 네,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 잃고 싶어요? 계속 가지고 싶어요? 계속 가지고 싶겠죠. 세상이 변하는 걸 좋아할까요? 이대로가 좋아요. 이대로가 좋은 사람. 자, 이런 성향의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둘 중에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정을 많이 추구해요. 평화, 안정. 뭔가 변화보다는 이런 걸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가치를 많이 두고 있는 거죠. 이건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신라는 백제의 공격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고, 백제 의장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었죠. 고구려와의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는 뭐 별주부전 얘기 기억나죠? 연개소문에게 막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신라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 둘 다 제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자, 그리고 고구려 백제 나중에 가서는 이 고구려 백제 유민들과 힘을 합쳐 결국에는 당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지 않느냐. 여기에는 자주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활동과제에 보면은 자료를 보고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한계점과 의의를 정리해보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와 같이 상반된 평가가 나오게 된 이유를 찾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하여 토론해보자. 우리가 지금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토론할 기회가 없겠네요. 자, 1, 2번은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요. 3번은 딱히 우리가 뭐 정리할 건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이니까. 1, 2번 정리하기 전에 선생님이 써주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간단하게 써보고 선생님 정리한 내용을 보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한계점.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외세인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토가 어떻게 됐어요? 어딘 땅을 거의 이겼어요? 옛 고구려 땅, 고구려 영토 대부분을 상실했죠. 그래서 불안정한 통일이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점, 의의. 나중에 가서는 나당 전쟁 시기에는 고구려, 백제 유민을 끌어들였죠. 지지를 받았죠. 한반도에서 당나라를 쫓아냈다. 축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이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걸 계기로 해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민족문화 형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위와 같은 자료와 같이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평가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런 평가를 내릴 때 사람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 평가를 내린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이 살던 당대 시기에 사회적인 배경이 반영돼서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과거를 배우지만 역사에 대한 평가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내리는 거기 때문에 E.H. 카라는 사람이 역사를 논할 때, 역사를 정의할 때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거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약간 부정적으로 봤던 거 누가 한 거예요? 네, 신채호라는 사람이 한 건데 이 사람은 민족주의 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 민족주의 사학자인 신채호는 언제 시대인? 일제강점기 시대예요. 그래서 일제의 식민 침략이 본격화되니까 반외세라는 건 자주적이라는 거죠. 동의어예요. 반외세, 자주적. 반외세적 의식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이 김부식,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묘청의 난이라고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고려시대.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삼국사기를 집필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의 안정을 변화 말고 안정을 바라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삼국통일, 신라의 삼국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이제 고려 문벌 귀족 사회라고 하거든요. 예, 여기는 안정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예, 신채호는 반외세적 자주성을 강조하는 거고 여기서는 김부식은 안정을 강조하는 거고 네, 교과서에도 유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역사탐구 보면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신라의 삼국통일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일이지만 불안정한 통일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 아래에 글을 읽고 각자 생각을 이제 여러분이 여기 댓글에 다는 거예요. 김춘추, 이 사람은 이제 신라 긍정적으로 평가할까요? 부정적으로 평가할까요?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김춘추 입장에서 나는 위기에 빠진 신라를 구하기 위해 고려와 협상을 시도해 보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신라로서는 당과 연합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자, 김범민, 문무왕이라 되어 있죠. 김춘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무왕 때는 나당 전쟁 시기예요. 그래서 삼국이 통일되어야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의 야심에 맞서 옛 백제 고구려인들과 합심하여 당을 몰아내고 진정한 통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자랑할 만하죠. 문무왕 때 그런 일이 이렇게 나당 전쟁 승리로 계속 있었던 거니까요. 자, 반면에 신채호는 다른 민족 외세를 불러들여 동족을 멸망시킨 것은 도둑을 불러 형제를 죽인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어찌 이 죄를 삼국통일로 가리려 합니까? 학습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백겸이라는 사람은 이제 조선시대의 우리 실학자 할 때 배울 텐데 이제 실증주의 역사학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대동강 이북의 땅을 포기하고 당과 연합했기 때문에 고구려 영토를 상실하고 말다. 영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결정을 내린 신라의 위정자들, 지배자들입니다. 이제 정치의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 위정자들이 참으로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큰 걸 못 보고 작은 것만 추구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한번 써주면 됩니다. 오늘 신라의 삼국통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